여러분은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 본 적 있으신가요? 동네에서 허름한 옷차림으로 폐지를 줍는 한 아주머니를 보고 그분이 억대 자산을 숨기고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여자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되었을 때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이자 지금은 가장 자랑스러운 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동네에서 이웃들의 눈에 많이 띄는 존재였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늘 검정색 바지에 누렇게 바랜 티셔츠 하나만 입고 다녔고 동네 골목길에서 폐지를 줍거나 병을 모으곤 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전 폐지 줍는 아줌마의 아들로 불렸고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했죠. 친구들이 저희 집 앞을 지나가다 엄마를 보면 입을 틀어막고 웃곤 했습니다. 전 그게 정말 창피했어요. 엄마는 늘 저에게 웃으며 말했죠. 지훈아, 사람이 귀한 거지 옷이 귀한 건 아니란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바빴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곤 했죠. 저녁은 늘 김치에 밥 한 그릇, 많아야 달걀 프라이 하나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했죠. 이유요? 사람들이 엄마를 거지 엄마, 미친 여자라고 불렀거든요. 심지어 저희 앞집에 사는 아주머니는 한 번은 저한테 대놓고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도 나중에 크면 엄마처럼 살까봐 걱정이다. 이참에 보육원에 가는 건 어떠니? 그때 엄마가 조용히 저를 감싸 안고 말했어요. 지은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가족이잖니. 절대 널 떠나보내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어떻게든 엄마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겠다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전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소리도 지르고 집을 나간 적도 있었죠.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엄마가 다가와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사는지 너가 언젠간 알게 될 거야. 그날이 오면 미안하단 말 안 해도 돼. 그날 이후로 엄마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같이 폐지를 줍고 밤마다 제 방 창틈으로 몰래 이불을 덮어주곤 했죠. 고3 때 한 번은 밤늦게 독서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엄마를 봤습니다. 비 오는 밤이었고 엄마는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술에 싣고 있었죠.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나 싫어했던 모습인데 왜 그날은 그렇게 가슴이 아팠을까요? 시간이 흘러 저는 군대를 다녀오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죠. 한 번은 회사 동료가 저희 집 앞을 지나가다 엄마를 보고 말하더군요. 야, 너 그 폐지 줍는 여자랑 무슨 사이야? 진짜 너희 엄마야? 전 그때도 엄마를 부정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죠. 하루는 우연히 엄마가 골목에서 다른 노인과 말다툼하는 걸 보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싸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노인이 폐지를 훔치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엄마가 자기 구역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부끄럽기보다 뭔가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우리 가족을 지켜온 사람이었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엄마는 제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넌 지금 행복하니? 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엔 제가 답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엄마가 쓰러진 건 그로부터 몇 달 후였습니다. 폐렴이었고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죠. 병원에서는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다들 회피했죠. 그런데 다음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님께서 입원비 전액을 선불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지훈아, 서랍장 안에 노란 봉투가 있을 거야. 이젠 그걸 봐도 괜찮겠지.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장을 열었고 노란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등기 서류와 계약서, 그리고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에는 엄마의 이름으로 된 상가 건물들이 있었고 통장에는 억 단위의 예금이 들어있었죠. 충격이었어요. 알고 보니 엄마는 과거 한 재벌가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택했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지를 따라 나와 단칸방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그 이후 혼자 힘으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밤마다 공사장에서 청소하고 새벽에는 채소 가게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죠. 게다가 엄마는 오랜 시간 동안 소액 투자로 돈을 모으고 부동산을 한 채씩 모아갔더군요. 한때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미쳤다고 했지만 그 미친 여자는 누구보다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일기장 한 귀퉁이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가난이 나를 낮추지 못하게 내가 먼저 나를 낮췄다. 자존심보다 아이의 끼니가 중요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엄마가 남긴 상가 중 하나에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방 한켠엔 엄마의 노란 봉투라는 이름의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엔 엄마의 작업 장갑, 낡은 술의 사진, 폐지 더미 속에서 찍힌 엄마의 뒷모습이 전시되어 있죠. 어떤 날은 폐지를 줍는 아주머니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왜냐고요? 전 알아요. 진짜 보석은 겉으로는 티가 안 나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보석은 흙 속에 묻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혹시 겉모습 때문에 오해받거나 누군가를 오해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가족을 위해 말없이 희생하신 부모님의 뒷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